안녕하세요. MTN 뉴스체크입니다.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. 얼마 전에 SK하이닉스의 2023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됐습니다. 이 사업보고서라는 건 1년에 한 번 이 회사의 사업상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요. 근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. 이 사업보고서의 배경이 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삼정회계법인인데요. 이 삼정회계법인이 이 감사를 할 때 세 가지 사안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.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그 도시바 반도체, 그러니까 키옥시아라 부르는 그런 회사인데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봤고요. 또 한 가지는 기계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,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기계 장비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바로 SK하이닉스가 2021년 야심차게 투자했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, 일명 솔리다임입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주목할 건 바로 솔리다임인데요. 이례적으로 이 삼정회계법인에서 손상검사라는 거에 나섰습니다. 이 손상검사라는 게 뭐냐면 회계법인이 이제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자산이 회계적으로 좀 손상될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하는 검사를 뜻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솔리다임도 이 손상검사 대상에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손상 처리는 안 됐습니다. 왜냐하면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장부가액을 넘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이런 손상 여부하고는 별개로 이 솔리다임은 업계에서 굉장히 SK하이닉스에게 좀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2021년에 SK하이닉스가 이곳을 무려 90억 달러, 한국 돈으로는 10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고 그게 회사의 손실도 가져다주고 또 재무적인 불안정성도 가져다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. 특히나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초고대형 메모리, 일명 HBM으로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. 근데 이런 가운데 솔리다임의 실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런 주가가 꺾이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솔리다임의 재무와 실적 상황, 그리고 솔리다임이 만드는 주력 제품이죠. 이 낸드 플래시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먼저 SK하이닉스의 감사보고서를 내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먼저 볼게요. 보시면 이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써 있고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된 SK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, 여기가 바로 솔리다임이고요. 그리고 SK하이닉스 세미컨덕터, 이건 대련이라는 곳인데 이 중국 대련법인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함께 인수한 이 대련 법인입니다. 이곳에 대한 주식과 대여금의 회수 가능액을 검토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2023년 말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이곳을 인수함으로써 종속기업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 솔리다임과 이 대련법인에 대해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 3조 원, 그리고 이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 무려 8조 8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낸드 플래시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들을 고려해서 손상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회계기준서, 이 자산손상이라는 섹터가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서 손상검사를 수행했다라고 합니다. 그 결과 회수 가능액의 장부가액을 초과했다라고 일단 나오죠. 그래서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이 보입니다. 일단 이 손상이 생기지 않은 거는 SK하이닉스로서는 다행입니다. 왜냐하면 이 당장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청산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일단은 장부가액보단 많다라는 그런 회계적인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. SK하이닉스가 이곳에 많이 출자를 했고 또 대여금도 많이 지출을 했고, 그런데 이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실적 부진도 안 좋아가지고 실제 이 회계법인 검토 결과 손상이 우려됐다라는 그런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이 3조 원의 출자금, 그리고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입니다. SK하이닉스가 이 솔리다임을 인수한 게 2021년 말인데 이후 고작 2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에 무려 12조 원, 13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.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면요. 이 공시상 확인되는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의 자금 이동 추이입니다. 일단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출자를 두 번을 합니다. 1조 3,500억 원에 달하는 출자금은 솔리다임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고요. 그리고 이 약 3조 1,000억 원에 달하는 돈은 중국 대련 공장을 인수하는 데 쓰입니다.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 대련 공장에 5조 원 규모로 대여금이 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만 거의 한 1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거죠.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회사가 이 솔리다임에 대해서 미지급금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인수를 하고 또 현물 출자 1조 원 규모 현물 출자를 했다고 나와요.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솔리다임이 SK하이닉스에 줘야 될 돈이 미지급금이 있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대신해서 준 게 아닌가. 이 현물 출자라는 거는 돈 대신 어떤 물건을 대신해서 줬다라는 거니까 그게 주식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2023년에 회사는 총 3번에 걸쳐서
대여금을 지급을 합니다. 2023년 2월에는 6,100억 원, 그리고 5월에는 1조 약 500억 원, 그리고 9월에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돈이 대여가 됐죠. 그래서 이 대여금하고 출자액을 다 합치면은 대여금은 약 8조 원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출자액은 5조 4,5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인데, 근데 또 SK하이닉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또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이 나옵니다. 이 솔리다임의 자금을 대여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.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거칩니다. 근데 지난해 8월에 이 세 번째로 회사에다 대여를 할 때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, 이 자금 대여에 대해서 이사회 구성원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. 이걸 내용을 볼게요. 보시면 2023년 8월 23일에 헤어 계열사와의 거래안이 나옵니다. 이거는 솔리다임 간의 자금 거래안, 그러니까 대여안이고요. 보시면은 다 부결이 떴습니다. 이 사내이사, 사외이사 전부 다 부결을 했는데, 이거는 회사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료 미비 때문에 부결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약 2주 뒤인 9월 5일에 회사가 이제 부족한 자료, 이제 미비한 자료들을 채워 넣어가지고 다시 이 안을 올리는데, 보시다시피 수정 가결됐습니다. 이게 원안대로 가결된 게 아니라 수정 가결됐다는 거고, 또 그 가운데서도 반대표가 2표나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측에 물어봤는데, 실제로 당시 이 자금 대여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꽤 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최초에 안건 부결한 거는 자료 미비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, 그러니까 재상정을 한 거죠. 근데 2주 뒤에 다시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솔리다임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사회이사 중에 일부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 SK하이닉스가 그룹의 사활을 걸고 인수한 솔리다임에 자금을 대여를 해주는 건데, 근데 이걸 두고서 이사회 표결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이거를 좀 좋게 보면은 이사회가 그만큼 좀 투명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, 이사 구성원들의 반대표도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, 사실 그거보다는 당시 솔리다임의 상황을 이사회 구성원들조차도 상당히 안 좋게 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당시 SK하이닉스의 이사회 논의 내용을 보면요, 지난해 들어서 솔리다임의 재무 문제가 이사회에 자주 보고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. SK하이닉스 이사회에 보고된 솔리다임 관련 보고하고 안건입니다. 일단 2021년에 일단 차입 실행안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. 그리고 2022년에는 가운데에 있는 이 5월 달에 자금 부족 현안이 보고된 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사회가 기본적으로 2022년 5월쯤에는 솔리다임의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2023년 들어서는 안건이나 보고건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죠.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, 이게 1월에 한 번 있었고 5월에 한 번 있었고 8월에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이때 한 번 빠꾸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9월에 다시 한 건데 이때 반대표가 나온 거죠. 그리고 이거하고 별개로 이 7월 달에는 솔리다임 경영 현안에 대한 건이 있었고요. 10월 달에는 이 솔리다임 리스트럭처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물어보니까 일단 낸드 플래시가 당시에 너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생산량을 좀 줄이는 내용도 있고, 인력 구조 조정이나 중복 투자를 줄이는 내용들이 이 리스트럭처링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해요.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제 월간 업데이트도 이제 해주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죠. 그래서 이런 이사회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솔리다임의 최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2022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. 하반기에 그게 본격화됐고 2023년 들어서 그 영향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. 특히 이 D램 쪽보다는 낸드 플래시 쪽에 그 영향이 훨씬 강하게 불어닥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. 실제로 지난해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요, 이 영업 손실액이 약 7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가운데 본사에서 낸 손실이 4조 6,700억 원 정도 되죠.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데, 해외 사업도 비슷하게 좋지가 않았습니다. 여기에는 이 솔리다임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. 이 내용을 보면요, 2023년 SK하이닉스 해외 법인의 재무하고 실적인데요, 이 순손익을 기준으로 볼게요. 이 100만 원 단위인데 다른 데는 다 작은 수준의 적자나 흑자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이 끝쪽에 있는 이 SK하이닉스 낸드 프로덕션, 여기가 솔리다임이라고 했죠. 그리고 그 종속 회사의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약 3조 원인데 당기 순손실이 무려 4조 원이나 됩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 제품을 하나를 1만 원에 팔면은 회사가 약 13,000원 정도 손실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.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이 솔리다임만 빼가지고 2022년 재무 상황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.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. 일단 자산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요, 약 13조 원에서 12조 9천억 원 정도로 변했죠. 근데 부채는 10조 원에서
약 13조 7천억 원으로 거의 3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. 그래서 자본 상황을 보니까 자본이 2022년에 3조 원, 3조 1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7,655억 원.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. 이 매출하고 순손익도 보면요. 이 2022년 매출액이 4조 6,957억 원. 근데 2023년에는 3조 원 규모로 확 줄어들었죠. 거의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당기 순손실도 2022년에는 마이너스 3조 3천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마이너스 4조 원까지 늘어납니다.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7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이 솔리다임인데요. 그나마 SK하이닉스의 다행인 거는 최근 분기 들어서 솔리다임의 적자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분기별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분기 실적입니다. 보시면은 이 2022년 4분기에 약 2조 4,500억 원의 적자가 나 있는데, 근데 이거는 이 당시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은 인수 첫 해라서 이 회사 출범을 위한 재반 비용도 들고 인수에 따른 회계 처리에 따라서 비경상적 비용이 들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 2022년은 그렇다 치는데 2023년의 적자 규모도 상당합니다. 1분기에 약 8,500억 원, 그리고 2분기, 3분기에는 각각 1조 3,800억 원,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거의 조 단위의 적자를 꾸준히 보고 있던 겁니다. 근데 4분기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적자 규모가 3,620억 원으로 줄어들었죠. 매출은 약 1,000억 원 규모로 소폭 늘어났는데 적자 규모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 정기주주총회 얼마 전에 있었는데 당시 광노정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이 출범 후에 시황 악화와 수요 하락으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지만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솔리다임의 ESSD, 이게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기업용 이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입니다. 이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. 관련해 시장조사 업체 자료도 좀 보면요. 이 트렌드포스라는 시장조사 업체의 자료인데요. 낸드 플래시 시장이 보시다시피 1분기에는 약 23%에서 28% 정도까지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이게 2분기에는 13에서 18% 또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그 가운데 여기 이 두 번째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SSD, 그러니까 기업향 SSD인데 이게 다른 섹터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나 2분기에도 이 상승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 기업향 SSD가 이 솔리다임이 만드는 주력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솔리다임의 향후 실적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런 근거를 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솔리다임의 향후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데는 이 시장의 전망에 좀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SK하이닉스로서는 솔리다임의 최근 2년 실적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회사가 초고대형 메모리, 앞서 말씀드렸던 HBM을 중심으로 실적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. 이 HBM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요. 일단 이 HBM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연산에 쓰이는 게 기본적인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D램하고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근데 D램의 제품에 대해서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속도가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빠르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이 최근에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.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대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개발을 해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세계 최초 딱지가 계속해서 붙고 있죠. 그래서 이 HBM3를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에 개발에 성공을 해서 2022년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이 HBM3E의 경우에 확장된 제품인데 이 제품 개발은 2023년 8월에 끝났고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차세대 메모리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이렇게 투자한 데 대해서 양산도 빠르게 해가지고 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좀 AI 붐도 일고 있고 또 챗 GPT하고 맞물려 가지고 회사들이 좀 약간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제품을 잘 만드는 데가 오늘날의 엔비디아인데 이 특히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가 이 HBM을 상당히 잘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 경쟁사들 상황도 좀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HBM3E를 양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느린 편입니다. 그리고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의 경우 마찬가지로 양산을 시작하긴 했는데 수율이나 이제 생산량에서 상당히 SK하이닉스에 밀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반도체 상황, 그게 특히나 HBM을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상황은 SK하이닉스가 톡톡히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.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4분기에 SK하이닉스가 매출
11조 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근데 이 가운데 HBM이 속하는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65%에 달합니다. 매출로는 약 7조 3,500억 원 정도나 되고요.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 D램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플래시 상황도 상당히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이런 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좀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SK하이닉스로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HBM을 통해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더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삼성전자라는 경쟁사하고 격차를 더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2019년부터 2023년까지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하고 R&D 투자 추이입니다. 보시다시피 2020년에 살짝 줄었다가 2021년, 2022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이 총 액수를 보면은 약 13조 원 정도 나왔던 게 17조 원, 그리고 24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난 게 확인이 되죠. 근데 그 기조가 정확히 2023년에 꺾입니다. 왜냐면은 이 당시에 시장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았거니와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에 투입된 자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적자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SK그룹 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내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2023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꺾고 D램의 1위에 올라섰는데 근데 그 배경에는 이 HBM이 있다. 근데 이 HBM이 더 투자했어야 되는데 2023년에 좀 못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요. 또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와 반도체 격차가 여전히 좀 1년 수준으로 작게 보고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로서는 2023년에 무려 7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고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솔리다임의 영향을 받아서 투자에 주춤한 게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더구나 이 솔리다임에는 2조 원 규모로 추가 자금 유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인텔한테 줘야 될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. 2021년에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총 90억 달러를 내기로 이제 계약이 되는데 1차 인수대금 약 70억 달러는 이미 2021년에 지급이 됐습니다. 근데 남은 20억 달러는 회사가 2025년에 인텔에 지급해야 될 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SK하이닉스로서는 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하고 격차를 좀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솔리드하면 이제 막 적자를 겨우 벗어나는 상황이고 향후에 대규모 지출도 예정된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가 만년 2위로 불려왔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기회에 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지점에서 SK하이닉스가 과연 어떤 전략적 선택을 취할지도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